내 차 팔 때 시세조의 헤이딜러 밑보러 그럭스입니다. 여기는 정말 멋진 야외거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차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스TV 사상 최고가의 차량이거든요. 저도 이 차를 몰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바로 아벤타도르 S입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제 눈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 차량이죠. 이 차량은 아무 데나 놓으셔도 됩니다. 아무 데나 놓고 사진 찍어도 멋진 차가 그냥 풍경이 되는, 거기다가 이렇게 멋진 풍경까지 있는 바로 아벤타도르 S라는 차량입니다. 만지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멋진 차량인데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물론 레드 색깔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 파란색의 색깔이 정말 어디 가도 누군가의 시선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차량을 몰았어요. 일주일 동안 이 차량을 몰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한두 시간 몰고서나 이 차량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차주분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타시고 리뷰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정말 많은 것을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트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업무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차량을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아주 세세한, 아주 아벤타도르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브이로그에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이 차량 글쎄요, 제가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뭐 마력이 어떻고 재원이 어떻고 뭐 옵션이 어떻고 이 차량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바로 그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소개는 별로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단 눈으로 보시면 되죠. 이건 눈으로 타는 차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정말 화려한 카본 옵션들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 전면부에서 하단, 위에 부분, 그리고 사이드 스컷, 그리고 뒤에 부분에 디퓨저 부분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놈이 있고, 특히나 이 놈이 카본에 떡칠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이드에 있는 인테이크 부분도 전부 다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봤었던 이 아벤타도르를 또 여러 번 봤었던 그런 전문가라고 할까요? 주변 친구들이라 할까요? 그 친구들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여기까지 카본 넣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뒤에 엔진룸이 보이는 그 부분에 왜 우리 물고기 아가미처럼 이렇게 샥샥샥 나와 있는 이 뒤에 부분, 이 부분이 보통 글래스로 많이 되어져 있어서 안에 엔진룸이 보이게 만드는데, 아니, 이 온오브는 저기도 풀통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엔진룸 안에 부분도 전체가 카본돼 있고, 저는 저기 엔진 위에 있는 엑스바 부분 있죠, 거기 부분까지 카본으로 되어져 있는 아벤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실내 카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카본까지 숨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예로 도어를 열어보면 도어 바로 아랫부분에 타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카본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카본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출고하면서 카본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는 전부 다 카본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휠까지, 슈퍼벨로차에 들어가는 바로 그 휠 옵션, 그리고 센터락까지 들어가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쿠페 차량, 그러니까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에 쿠페야 로드스터에서 로드스터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이 차량은 거의 로드스터 가격에 맞먹는, 정식 출고를 우리나라에서 람보르기니에서 아마 했다면 거의 7억 중반이 넘어가는 그러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보고 싶으시죠? 빨리 엔진을 막 쥐어짜고 12개의 기통의 엔진을 쥐어짜고 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준비하세요. 이건 이어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갈아입을 속옷도 있어야 될 겁니다.
S를 몰고 도로에 나와서 맨 처음에 느꼈었던 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약간의 실망감, 그걸 맨 처음에 조금 느꼈거든요. 아벤 S, 저희가 람보르기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에서 가장 큰 거는 뭐 당연히 급세에 걸맞게, 끝판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스포츠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차체는 굉장히 낮고, 지붕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공간이 한 요 정도밖에, 지금 아무래도 껌껌하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낮게 설계되어진 그러한 차량이고, 여러가지 공기 역학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많이 생각하고 차를 딱 타고 도로에 나와서 약간 좀 몰아보면서 드는 건 첫 번째 실망감이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스포츠성. 아벤에스에선 사실 스포츠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어떤 스포츠성은 뭐 동급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맥라렌은 P1이라는 차량이 있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로 어떤 하이퍼카에 버금가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차량이 그래도 끝판왕의 어떤 스포츠성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이 드는 경쟁 차종은 맥라렌 720S 그리고 페라리에 있는 차량들을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488이나 아니면 이제 488의 피스타 같은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모델들, 그런 차종들, 이제 걔네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고, 가볍게는 제가 타고 있는 R8이라던가 미드십 차량들, 포르쉐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 좀 특성화된 포르쉐 터보 S라던가 이런 운동 성능이 가득한 차량들과 운동 성능만 갖고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주 컸습니다. 가장 실망스럽게 느껴졌었던 건 바로 클러치예요. BMW나 이런데 DCT 더블 클러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타고 제가 또 RA 차량을 몰고 있지만, 그 RA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듀얼로 되어져 있는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속을 하거나 변속을 했을 때 어떤 이질감이나 또는 다운이나 업을 했을 때 이질감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싱글 클러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슈퍼카에 있는 클러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사실 느낌에 대한 이질감은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성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지금 스트라다 모드, 이게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트라다 모드, 노멀 모드를 가지고선 이 차량을 몰고 그냥 돌아다닐 때, 신호의 대기 중 다시 출발을 했을 때 약간 조금 빠르게 튀어나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옆에 붙어있는 택시보다도 빠를 수가 없어요. 초반 가속력, 어디까지나 초반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러한 가속력을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그래서 스포츠성이 있어서는 여타 듀얼 클러치를 장착하고 있는, 또는 PDK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차는 람보르기니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람보르기니라는 그 이름에서 갖는 포스, 이름이 가진 그러한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한 느낌은 람보르기니만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끝이죠. 끝판왕이죠. 그래서 스포츠성에 실망한 채로 도로에 나왔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시선입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시선. 그 시선 하나, 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온다면 하루 종일 도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다음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들 전부 다 저만 쳐다봅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저를 쳐다보는 건 아니고 이 차량을 쳐다보는 거겠죠. 하지만 차량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제가 웬만한 슈퍼카나 또는 뭐 R8이나 아니 R8이 또 스파이더기 때문에 오픈도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오픈을 하고선 어디 지나갈 때와 비교도 안 되는 시선을 받습니다. 정말 아벤이라는 이 차량을 타고 도로에 나가면 도로에 바짝 붙은 것 같은 이 자세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맨 종일 모든 시선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차량이 스포츠성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나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주는 건 바로 이 배기음과 사운드입니다. 엄청난 소리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링 시에도 한 100m 안에 저기 안에 뭔가가 있다, 이 100m 안에 뭔가가 있다, 또는 저기 500m 앞에 뭔가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다, 아니 이쪽으로 오고 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소리로서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러한 소리를 가지고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입니다. 12기통의 아벤 S만 가지는 람보르기니의 황소의 울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놈이죠. 바로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따라올 자가 있을까요? 페라리건 맥라렌이건 이 소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 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그냥 어마어마한 슈퍼카의 끝판왕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12기통에 울부짖는 바로 이 소리. 그리고 이렇게 도로에서 가만히 정차해 있을 때 아이들링 시에도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뿜습니다. 보통 이런 슈퍼카 차량들이 맥라렌이나 페라리에 있는 차량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기통의 어떤 뭐 요거 이제 밑에 있는 우라칸이라는 차량도 있고 알파리라는 차량도 있고 여러가지 배기 사운드가 좋은 차량들이 많이 간직하긴 하지만, 정차해 있을 때 이렇게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는 차는 아벤 한 대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방금 그 소리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게 아벤 S의 진정한 소리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노멀 버튼, 바로 스트라다 버튼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소리예요. 하지만 여기에 버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이 코르사 모드입니다. 제가 처음에 스포츠성을 이야기할 때 다른 노멀에서 이 클러치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느낌이 스포츠성하고 안 어울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 코르사 버튼을 넣고 달리자마자 아, 스포츠성이고 뭐건 이 사운드와 이 시선과 이 어마어마한 12기통의 우렁찬 소리 때문에 스포츠성이 실망스럽다라는 모든 것들이 싹 날라갔습니다. 바로 이 느낌 때문에. 들리시나요? 12기통의 이게 바로 코르사 모드입니다.
차도 없네. 제가 잠시 좀 흥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차의 운전대를 잡으면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몰고 싶은 마음이 정말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조금 배기 사운드를 엄청난 배기 사운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이제 조금 진정하고, 초반부터 너무 쏘면서 들어가면 이 차의 모든 걸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조금 진정하고 이제 이 차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차를 지금 데일리카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데일리로 타고 있다 라고 했더니 밑에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많았었던 질문은 바로 뭐냐면, 연비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또 데일리카로 일주일을 몰지 않았겠습니까? 일주일을 몰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몰고 나가서 일단 기름 주유부터 합니다. 만땅 넣고 시작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 광주까지 오는데 만땅 넣고 왔거든요. 근데 이미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리뷰를 한다고 코르사 모드를 넣고 한 3-4km 정도를 풀로 당겼잖아요. 기름 칸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버립니다. 이건 뭐 기름에 대해서는 놀라지 마세요. 연비가 한 체감상으로 2, 3 정도 나오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이 차를 어떻게 데일리로 타고 다니면서 이 기름값을 쏟아 부으면서 갈릴 수 있나요? 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차는 소리와 포스 그리고 시선, 이것으로 이 모든 기름값을 다 충당해 줍니다. 즉 오너에게 그만큼 도로에서의 만족감을 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편의 장비가 얘는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블루투스 오디오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브이로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블루투스 오디오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가 만들어진 게 거의 지금 나온 이 아벤이라는 차가 세상에 나온 지 한 9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9년 전에 있었던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에서 쓰는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형 알파를 탔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인터페이스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화면이, 다시 말해서 쓸모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이 정보창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안에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뭐 노래곡 정보를 볼 수는 있으나 한글은 지원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차가 개발되었을 그 당시에는 아우디 한글이 지원되지 않았을 그 당시였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저는 구형 알파를 타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식만스럽지는 않지만, 이 차를 현재 출고를 받아서 이 차주가 이 차를 출고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딱 봤을 때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구나, 쓸모 있는 버튼이 하나도 없구나. 창문 내리고 올리고 비상등 그리고 리프트 버튼 꽤 자주 쓰게 됩니다.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고는 글쎄 요 앞에 있는 이 멋있는 이 버튼들과 인터페이스에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테리어예요. 하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멋을 위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이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차를 본의 아니게 데일리로 운행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저는 차를 받고 좀 쫄았어요. 왜냐하면 이 차로 잘 다닐 수 있을까? 골목에 방지턱이 있는 곳을 다닐 수 있을까? 저희 집이 아파트로 되어져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잘 내려갈 수 있을까? 폭이나 이 자세나 이런 것들이 과연 쉽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을까? 이걸 데일리카로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 바로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차를 제가 받아올 때 브이로그에서도 나왔지만, 그 차량을 이 소유한 소유주의 주차장 자체도 굉장히 좀 턱이 있고 언덕도 살짝 좀 높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리프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웬만한 곳을 다 다닐 수 있었어요.
충분히 제가 오너한테 물어보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어디까지 다닐 수 있냐, 방지턱 같은 것들을 잘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너분이 리프트 버튼을 누르고 다닌다면 충분하게 다닐 수 있고, 생각보다도, 그리고 이 리프트 버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가고, 그리고 60km 이상으로 다니면 바로 리프트 버튼이 다시 또 꺼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다닌 것 같아요. 뭐 양평에 있는 카페도 가봤고, 카페에 약간 뭐 도로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저희 집 주차장도 충분히 잘 다닐 수 있었고, 심지어는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트도 다녀왔습니다. 이 차로 마트 장을 봤습니다. 좀 되게 무한하긴 했는데, 마트에 있는 온통 카들이 다 쳐다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긴 했지만, 뭐 저는 이 차를 데일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이 리프트 버튼을 누르고 다닌다면 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 다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슈퍼카, 저희가 이제 뭐 페라리나 포르쉐나 그 다음에 이제 RA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낮은 차체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도 제가 웬만한 곳을 다 다니고 데일리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차고 높이 조절할 수 있고 차고를 치고 나가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와인딩 길 같은 곳에서 굉장히 차를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빡세게 몰아간다면, 와인딩 길이 좀 파여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부가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로 와인딩을 다닐 필요가 있나요? 이 차로 서킷을 다닐 필요가 있나요? 이 차의 스포츠성에 실망했다고 스포츠성을 논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리와 시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차는 끝납니다. 그 시선과 소리를 위해서 이 차를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리스비를 내면서 이 차 주인들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도 소유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지요. 분명 지구상에 이 차보다 더 비싼 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보다 더 빠른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차를 몰면서 느꼈었던 건, 일반인의 시선에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 차보다도 더 비싸 보이는 차는 없습니다. 8년 전, 9년 전에 나온 이 디자인이 현존하는 도로의 어떤 차들보다 비싸 보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차의 존재 이유, 이 차를 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으면서 또 수많은 오너들, 그리고 수많은 또 많은 차를 좋아하는 젊은이들한테 어떤 로망 같은 그러한,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 저건 끝이다. 네, 바로 이 차량은 끝인 차량입니다. 제가 몰고 다니면서 이 차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차에 대한 소유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멋있는 차량을 일주일 동안 몰아서 굉장히 많이 행복했어요.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자, 럭스TV 계속해서 저희가 많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좀 다소 이제 항상 안전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재미있는 그리고 좋은 영상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럭스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위로 열려요. 대단한 일입니다.